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백준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가 그 2008년 3월 달에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1주년 기념식을 이 자리에서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이 추계 행사를 하는 이유는 혁신적인 암치료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엽니다마는, 때로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약을 원하는지, 어떤 신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식약처가 너무 많이 모르고 또 알아도 사실 식약처라는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국민에게 정보 전달에 대해서 너무 허위로 날조해서 전달해주는 조직인지 저희는 참 몰랐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10년 동안 이 SB주사 항암제를 갖다가 세 군데 병원에서 무려 1250명 정도를 사용했는데 단 한 명도 부작용이 없이 여태까지 무난히 치료를 되어왔는데, 여태까지 여기 치료하셨던 분들, 연구하셨던 의학자들이 와 계십니다만, 국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알게 해드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신약이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또 국가 신인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오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혁신적인 암치료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천연물 신약 항암제 SB주사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휴대폰들을 전원을 꺼주시거나 줄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1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저희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추진위원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추가열 가수께서 또 전국에 있는 암환자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으로부터 천연물 항암제 SB주사 연구 결과 발표 및 식약처의 행정 처리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해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고자 열리는 본 행사 일부는 2018년 9월 2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로젠펠드 국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천연물 항암제 SB주사제를 전국 세계 62개국 암 전문의들이 보는 앞에서 최초로 발표하여 엄청난 격찬을 받은 박우현 교수의 EU 의무성 승인한 응급임상 SB주사 중간 보고와 김우신 교수님, 이왕재 교수님, 이종화 교수님, 홍순선 교수님들께서 SB주사의 전임상 과정과 효과와 효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부는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사무총장 백준흠이 다양한 암종의 SB주사를 10년간 세곳 병원에서 사용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전문의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식약처의 참담한 암 정책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국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 행사 시작에 앞서서 내외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내외분 여러분 일어나셔서 카메라를 보고 인사해 주십시오. 카메라를 보고 인사해 주십시오. 자, 국민들께 전해. 자, 오른쪽도 보고 인사해 주십시오. 오른쪽도 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자, 앉으십시오. 오늘 전국 400만 명의 암 환우와 가족들, 국민을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천연물 신약 항암제 치료 및 연구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계시는 의과학자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천연물 신약 항암제 SB주사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저기 저 위에서 단상에 계시면 저기 이거 좀 내려주십시오. 돈 내려주세요. 돈? 여기까지입니까? 잘 보입니까, 여러분? 네. 자, 국회대요. 돈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께 묵념 있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자, 이거 위로 올려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빈들께서는 이 중앙으로 우선은 연설자분들은 좀 모여주십시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입장해 주십시오. 유결 씨. 됐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임직원들 나와서 기념 촬영해 주십시오. 안 나오면 시간당 그냥 갑니다. 앞쪽으로 찾아봐 주세요. 생방송이라 시간이 없어요. 빨리 들고 움직이세요. 네, 사진자님 다 됐습니까? 자, 내려와요. 자, 이 현수막을 걷어주십시오. 유결 씨.
현대의학은 갈수록 암 치료의 한계에 부닥치고 암 환우나 가족들은 21세기에 사는 이 시점에도 암에 걸리면 뾰족한 방법이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은 이 토크쇼가 끝나고 돌아갈 때 암 치료에 대한 미래에 대해 많은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라스트 원카드를 확보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게끔 저희 연사들께서 열정적인 토론에 임하실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은 분명히 앞으로 3시간 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암의 상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로 52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세계 최초로 연구 개발된 천연물 신약 항암제가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아 10년간 세곳병원에서 1250명 이상의 말기 환자들에게 처방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약이 현대과학적으로 약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 임상 기초연구 및 임상 1상, 임상 2상 등의 법의 기준에 맞춰 충실히 했는지 약품의 부작용 및 치료 효과에 대한 궁금증을 여기 나오신 5분 의학자 패널께서 자신이 연구하신 천연물 신약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 편견 없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본격 행사를 하기 전 오늘 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분, 국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우신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김우신 교수님 나가십시오. 저 앞으로 나가서 위원장이 없이 그냥 위로 더 올라가시죠. 완전히 가운데로 보여주시죠. 그냥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암 환자 치료 또 암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와 경희대학의 초청 교수로 와 있는 김의신 교수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도움을 청할 때에 아시겠지만은 췌장암은 암 중에서 가장 나쁜 암으로 현재로서는 대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이상 사는 사람이 드물고 또 그 요 사이는 젠사이타비라는 한 가지 약뿐만 아니라 폴피리, 폴폭스라는 한 서너 가지 약을 써가지고 치료를 할 때 엄청난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 그 친구 환자들이 저에게 다른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제가 이제 경희대학에 자문을 하기 때문에 혹시 한방에서 어떤 치료가 없을까 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에 이제 SB 주사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치료를 해가지고 한 뭐 3, 4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치료를 계속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암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암도 만성병의 하나고 이게 이제 한 20% 정도는 유전인자의 이제 변화로 해가지고 이 암이 생기고 또 나머지 한 80%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는 이제 생활 습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연관돼 가지고 복잡한 그 요인으로 해서 이게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그 암이 많이 물론 어떤 암은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은 또 전반적으로 비해서 암은 계속 셋 중에 하나가 지금 암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옛날보다는 진단을 열심히 일찍 하기 때문에 훨씬 치료가 비교적 잘 되어가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완치는 요원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암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그 무쌍한 변화, 또 이제 환자와 환자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점,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치료를 똑같은 병변에다가 치료를 해도 그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사이는 이제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도 별 진전이 없어서 이제 많은 암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국소적인 치료를 할 게 아니라 전신적인 치료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면역 치료라는 것에 요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각종 병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세포들을 이제 뭐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보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래 가지고 새로운 치료들을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약들이 많이 천연물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가령 아스피린 같으면 버드나무를 뽑아가지고 버드나무에서 만든 약이고, 이제 항암제로 많이 쓰는 텍솔이라는 약도 중국에 많이 있는 패스피퓨라는 그 나무에서 뽑은 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SB 주사도 할미꽃에서, 또 옛날 우리 이조시대 사약으로 쓰던 그런 할미꽃에서 뽑아서 이게 만든 약이라, 이 약을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제 지난 10년 동안 많은 환자 1000명 이상 이제 써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관계로 해가지고 이걸 알게 돼가지고 상력병원에 가가지고 우선 환자 치료한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이 빈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치료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떨어지고, 또 이제 대부분 다 이 위장벽을 그 독성 있는 약이 상하기 때문에 구역질, 구토, 설사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SB 주사를 맞은 환자들의 그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혈액학적인 차이가 있는가 해서 제가 봐도 별로 변동이 없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면역 세포들을 이런 항암 치료를 하면은 전부 다 이제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환자들이 뭐 다른 이제 염증이나 다른 걸로 해서 사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SB 주사를 맞은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면역 세포들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던 것을 올리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이제 암의 전문 잡지에도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미국에서 환자들, 또 여기에 한국에 와 있는 환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기암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약은 다 써가지고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또는 이제 병원이나 의사가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기만 기다릴 수가 있냐, 뭘가를 좀 계속 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그 SB 주사를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잡지에서 보고 이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주사를 맞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총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환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개발된 약을 지금 현재 독일에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과연 그 치료를 받아야만 되겠나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게 또 이런 정부의 처사가 어떻게 이렇게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행정적인 그 조치를 하지 못하나 이런 아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이제 환자를 직접 치료하신 분들 또는 연구하신 분들이 자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아마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SB 주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런 것을 아마 알리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희신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2017년 11월 국제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던 혁신적인 난치병 치료의 미래란 주제로 참석하신 바 있는 스위스에서 세계 최고의 난치병 치료 병원을 경영하시는 스위스 파라첼수스 닥터 토마스 라우 병원장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셨습니다. 자, 축사를 들어보시죠. Very unfortunately, I can't come because as leading doctor of the Paracelsus Academy and Clinic in Switzerland, I have at this date other obligations. We are very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your SB Pharma products, especially the Pulsatilla coreana, which is a phenomenal idea, and I heard from Professor Park's treatments that they are working extremely well. The combination of injecting phytotherapeuticals and using acupuncture points is exactly what we also do, and we are really very much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se brands of phytotherapeutical plant extracts like Pulsatilla coreana to use in combination with our neural therapy. Hopefully next time it will work out. I'm sorry that I can't accept the invitation, but thank you very, very much. Guten Abend, mein Name ist Dr. Josef Stockenreiter. Ich möchte Ihnen zuallererst 다음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한국이 만든 천연물 신약 SB 주사 EU 응급임상 주치이며 작년 2017년 11월 국회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던 혁신적인 난치병 치료의 미래란 주제로 참석하신 요셉 스토켄 라이터 박사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von SB Pharmacology, ich möchte mich herzlich bedanken für die Einladung zu dem sehr interessanten Kongress in Guten Abend, mein Name ist Dr. Josef Stockenreiter. Ich möchte Ihnen zuallererst meine herzlichsten Glückwünsche zum Jahrestag Ihrer Gründung von Wien nach Seoul übersenden. Ich bin Facharzt für Allgemeinmedizin und Vizepräsident der Österreichischen Wissenschaftlichen Ärztegesellschaft für Akupunktur. Mein Spezialgebiet ist unter anderem die Integrativmedizin. Ich habe im Juni 2017 am Kongress der Global Cancer Treatment Support Foundation in Seoul teilgenommen, da mich die Firma SB Injection dazu eingeladen hat. Damals gab ich die Zusage, SB Injection in Wien anzuwenden und es an Patienten hier in Österreich zu testen. Im November 2017 konnte ich gemeinsam mit Dr. Wolfram Stör, dem ehemaligen Präsidenten der Deutschen Ärztegesellschaft für Akupunktur und Spezialisten für Integrativmedizin, weiters mit Herrn Dr. Thomas Rau, dem Leiter der Schweizer Paracelsus Klinik, die ebenfalls spezialisiert ist auf schwere Krankheitsbilder, Krebserkrankungen und mit integrativmedizinischen Methoden arbeitet,
und weiters mit Herrn Professor Dr. Park Woo-hyun, dem Direktor des East-West Hospitals in Wien, der ein Spezialist für schwerste und chronisch heilbare Erkrankungen ist, an diesem Kongress teilnehmen.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von SB Pharmacology. 자, 다음은 저희 우리 SB 항암 주사의 응급 임상 이후 총주치이신 오스트리아 노이슈타트 주립병원 암센터 과장 스테판 베러 교수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von SB Pharmacology, ich möchte mich herzlich bedanken für die Einladung zu dem sehr interessanten Kongress in Südkorea. Es tut mir wirklich leid, dass ich persönlich nicht kommen kann, würde mich aber über ein anderes Mal über eine Einladung sehr freuen. Ich bin Onkologe und Schulmediziner in Wiener Neustadt in Österreich und behandle viele Patienten mit Krebserkrankungen. Viele meiner Patienten sind durch die Schulmedizin bereits austherapiert und die üblichen Behandlungsweisen sind nicht mehr effektiv. Gerade für solche Patienten suchen wir nach neuen Lösungswegen, nach neuen Therapieformen. Diesbezüglich bin ich in Kontakt mit Professor Park getreten und er hat mich auf das Produkt SV Injection aufmerksam gemacht und mir einige Studiendaten gezeigt, die wirklich sehr vielversprechend sind. Und wir planen eine Studie in Österreich mit SV Injection für austherapierte Patienten mit fortgeschrittenen Lungenkrebs und Pankreaskrebs. Meiner Meinung nach ist die Kombination von der klassischen Schulmedizin mit der alternativen Medizin extrem wichtig, die sogenannte integrative Medizin. Das ist sicher der Weg der Zukunft. Wir haben noch sehr viel zu lernen von beiden Seiten, um das optimale Management für unsere Patienten zu gewährleisten. Es ist sehr wichtig, die integrative Medizin innerhalb von klinischen Studien zu testen und wenn ein Erfolg tatsächlich nachgewiesen werden kann, ist es auch wichtig, die integrative Medizin weltweit zu verbreiten. Und ich denke, die westliche Welt hat hier noch sehr viel zu lernen und es würde mich freuen, Teil dieser Bewegung sein zu dürfen. Danke. 이 노이슈타트 병원은 유럽에서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중성자 치료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병원이고 이 병원의 닥터 베로란 이분은 현대의학의 항암제 방사선 수술 치료만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한계를 절감했다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양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박우영 교수님과 같은 포로에 많은 SB 주사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다음은 지난 4월 25일 우리가 5년 동안 기다려왔던 진짜 초조하게 기다려왔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큰 잔치를 했고 그 이후에 4월 25일 날 두 번째 잔치를 한 것이 췌장암 말기 환자 일본 여성 아베 주코 씨가 2013년 4월 25일 삼육서울병원에 입원해서 순수히 췌장암이 12.5cm, 간암이 10cm에 수십 곳 전이된 시한부 3개월 약 판정을 받은 분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저희 약을 쓰기 시작해서 5년을 넘게 써갖고 그때 MBN에 방송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췌장암 하면 생존율이 낮아서 악성암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런데 말기 췌장암 환자가 5년을 생존해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암치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4年前の私が34歳だった時に腹部の痛みから始まり病院でペット CT を取った結果担当の医師さんからとても衝撃な話を聞きました。膵臓管末期です。 2013년 4월 당시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아베 준코 씨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통해 할미꽃 뿌리 추출물로 만든 천연물 신약 SB 주사제 소식을 듣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이병수가 20군데가 넘었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은 그 병원에서는 수술은 적응이 안 되고요. 방사선 치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생각해봤지만 너무 병수가 크고 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습니다. 6월달 치료하고 2달 사이에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달 사진에 엄청난 변동이 있어요. 퍼진 것들이 아주 훨씬 이제 작아진 거예요. 5년 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의사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췌장암은 전 길을 거쳐서 1기, 2기, 3기, 초기까지 포함해서 5년을 사는 사람 100명에 2명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100명에 2명.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베 정권이면 지금 4기입니다. 4기. 4기가 이게 5년을 살았다는 건 정말로 세계 암치료상의 어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D 앤더슨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암병원에서 31년간 있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암 환자들을 사진으로 이제 보고 그 치료 효과를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런 SB 주사의 항암 치료 효과에 대해 놀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보통 저희가 12cm 정도 되는 암이면은 항암제로 암세포를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술이 못하는 단계에서 가령 간에 전이가 있어서 수술을 못했던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잘 받아서 반응이 좋아서 간에 전이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췌장만 수술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단지 뭔가 어떤 약물 치료만으로 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전체를 없앴다. 그거는 좀 믿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약이 어떤 한 사람에게 우연히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B 주사 연구진은 췌장암 환자 수십 명에 대한 치료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이미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SB 주사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20여 종의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가 SB 주사 치료 데이터 및 논문들을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췌장암, 간암, 위암, 폐암, 담도암, 흑색종, 혈관육종,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등 20여 가지 암종에 상당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특히 말기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복수, 흉수 등 정말 고치기 힘든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거의 없는 SB 주사의 치료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면역학을 연구해온 서울대 의대 교수도 가족의 치료를 SB 주사에 맡겼습니다. 저희 친형이 말기 위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내일 제가 우리 이종호 박사님한테 모시고 옵니다. 우리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공식 위암 치료, 항암 치료 코스가 있지만 그걸 뒤로 미루고 먼저 SB 치료를 받으러 내일 이 병원에 옵니다. SB 주사에 대한 더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의학 의사 선생님들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사실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현대 암치료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연구를 해놓으면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SB 주사는 지난해부터 유럽 암 환자들에게 투약되고 있습니다. 통증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항암이 tumor 많고 암 표시자 수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거보다 어떻게 이게 뭔데 쿨사틸라 코리아나 이게 도대체가 뭔데 이렇게 통증이 감소가 되냐 반감이 되냐 이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세계적인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유럽에서 진행 중인 응급 임상시험 결과는 오는 9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천연물 신약 항암제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희망을 되찾는 암 환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여행 가고 싶어요.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패널 분들에 대해서 호명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패널 분들을 호명해드리면 국민 여러분께 각자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려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도미하셔서 세계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31년간 근무하시고 종신 교수를 지내셨으며 1992년 이후 지금까지 2년마다 매번 발표하는 미국 최고 의사에 무려 12번이나 선정되신 분입니다. 또한 논문을 350편을 발표하셨고 미국 의대 교과서를 15번 집필하셨습니다. 전 세계 핵의학계의 개척자라고 자타가 인정하며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 의대 교수 및 서울의대 초청 교수, 경희대학교 석학 교수로 계십니다. 50여 년간 의학계에 몸담으신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석학 김우신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 분은 1974년 연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한국 및 미국 의사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연대 의대 내과 교수를 16년 및 광주 및 용인 세브란스 병원장을 역임 후 2012년까지 영동 세브란스 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을 지내셨고 천연물 신약 항암제 SB 주사를 6년간 치료한 주치의십니다. SB 주사 치료 결과에 대한 3편의 논문을 국내 학회에 발표하신 분으로서 현재 삼육서울병원 암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이종화 암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 분은 1990년 서울의대에서 면역학, 해부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대한면역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전략기획단장, 국가첨단의료 복합단지 추진위원을 지내셨고 2004년 7월 의학자라면 누구나 다 갈망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정 중 2곳 마르키즈 우주 등재 및 영국 IPC로부터 올해 의학자 및 세계 100대 의학자 그리고 21세기를 빛낸 저명한 위인으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비타민C 박사로 너무 잘 알려주신 분입니다.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및 서울의대 면역학 교수를 맡고 계신 이왕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료법인 유럽 동서의학병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현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 박사와 비엔나 국립대학 정신과학대학원 철학박사시며 중국 중의학 박사 및 2001년 중국 정부 인정 중의사 1급면허를 자격을 취득하신 후 러시아 의무성 반사신경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 라오닝 중의학대학원 박사과정 석자 교수를 맡고 계시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의대 대학원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이시며 현재 난치병 전문병원인 의료법인 유럽 동서의학병원장이십니다. 1998년 이후 뉴타임즈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최고 명의로 선정되셨고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올림픽 국가대표 주치이시며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족과의 주치이십니다. 박우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2001년 서울대 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미국 예일대 및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맡고 계시며 한국발명진흥회 특허 기술평가 전문위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도약연구지원사업 책임자로 계십니다. 특히 천연물 신약 SB 주사 등에 관해 전임상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2014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홍순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전염을 신약 항암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신 5분의 소개가 끝났고요. 우선은 발표하기 전에 이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김우신 교수님께서 6년 동안 이 약에 대한 총괄 평가한 영상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하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의료원 및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또 경희대학교 석학교수를 맡고 있는 김의신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시학처장님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시학처 SB주사 허가 담당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전부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천연물 신약 항암제 SB주사에 관심을 가지고 36 서울병원 및 샘병원 등 국내 세 병원에서 9년 전부터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 자료 및 전임상, 임상, 1상 및 2상 각종 치료 및 연구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SB주사가 기존 암 환자에 사용되는 화학적 항암제에 비해 거의 부작용이 없었으며 9년간에 걸쳐 국내외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 약 1,500명을 치료한 사례를 보면 SB주사가 2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암종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혈액검사 결과 SB주사가 간이나 심장 기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기존 항암제의 심각한 부작용에서 유발되는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등 혈액학적인 문제와 면역성 저하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년간에 걸쳐 약 1,500명의 사기 및 말기암 환자 중 SB주사를 처방한 후 단 한 명도 기존 항암제에서 동반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 중 복수나 흉수가 생겨 호흡장애가 있는 환자들한테 SB주사를 정맥주사와 더불어 복강이나 흉곽에 직접 주입하였을 때 여러 환자들에게 있어 암의 진전이 중단되거나 복수나 흉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도 많은 환자들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부작용이 없이 복수나 흉수를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는 매우 획기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B주사가 많은 암 환자들에게 있어 암성 통증 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SB주사의 핵심 물질인 풀사틸라사포닌 D는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고사 소멸시키는 기전과 또 다른 하나의 단일 물질인 디옥시 포도필로톡신이라는 물질은 신생혈관을 탁월하게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인하대학교 홍승선 교수는 2014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카시노제네시스 학술지에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의 분류는 인류가 원하는 항암 신약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기 및 말기 췌장암 환자 20여 명 이상이 치료된 과정을 확인한 결과 CA19-9이라는 암 수치도 매우 좋아지는 환자도 있고 암 수치의 변동은 없었어도 CT상으로 암 병변이 줄어들기도 하며 췌장세포에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암의 괴사작용이 현저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봐서 SB주사 치료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36 서울병원에서 치료한 췌장암 사기 및 말기 환자 22명에 대하여 1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의 논문을 보면
질병 통제율이 무려 79%에 이르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 삼육서울병원 이종하 박사가 대한암학회에서 발표한 SB주사로 50명의 췌장암 환자 치료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SB주사가 4기 및 말기 환자 24명의 수명을 SB주사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군보다 2배 이상 연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미국 Journal of Cancer Treatment and Research의 이종환 박사는 SB주사가 췌장암 4기 및 말기 환자들의 수명 연장을 부작용이 거의 없이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25일 췌장암 말기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일본인 여성 아베 준코 씨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췌장암 크기는 무려 12cm였으며 간으로 전이되어 크고 작은 수많은 암덩어리가 퍼져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약 10cm 정도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췌장암과 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아베 준코 씨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 3개월 시한부 치료 불가받고 일본으로 돌아가 남은 짧은 여생을 보내려고 하였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SB 항암 주사로 암에 직접 주사하거나 정맥 주사를 해서 안전하게 치료한 뒤 5년이 지난 2018년 4월 25일까지 정상인에 가깝게 이상 없이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인류의 암 치료의 혁신적인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확신합니다. 2015년 삼육서울병원에서 발표한 SB주사 치료에 의한 인체의 초기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백혈구, 임파구, CD4 보조 임파 및 CD8 억제 임파세포 그리고 NK 자연 살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SB 항암제가 암 환자의 교란된 면역 기능을 초기에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이상 SB 항암 주사로 치료를 수행한 혈액종양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종하 교수의 치료 연구 결론은 SB 주사가 신약 항암제로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성이 매우 높으며 20여 종류의 다양한 암 중에 치료가 가능하고 암 환자의 면역 기능을 상승시킨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며 유명한 저널에 논문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의대 이왕재 교수는 SB 주사를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2가지 종류를 전 임상한 결과 SB 주사가 다양한 암종의 효과가 있었듯이 뇌종양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천연물 신약 항암제를 세계 최초로 뇌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치기 어려운 악성암 환자들이 SB 주사를 사용했을 때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SB 주사가 암 전이 방지에도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SB 주사 치료 데이터 및 논문들을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췌장암, 간암, 위암, 폐암, 담도암, 흑색종, 혈관육종,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등 20여 가지 암종의 상당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특히 말기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복수, 흉수 등 정말 고치기 힘든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거의 없는 SB 주사의 치료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약이 3기 미만의 초기암 환자에도 적용이 된다면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하는데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개인 환자는 부작용이 없이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암 치료에 막대한 재정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SB 항암 신약을 원하는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많은 치료 혜택을 줌으로 인해 국가의 인지도 및 국익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 10월 5일 세계에서 의약품 심사에서 까다롭다고 정평이 난 유럽 연합 EU 보건 의무성에서 SB 주사를 심사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SB 항암 신약의 심사를 끝내고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더 이상 치료약이 없는 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Expanded Access Program, 즉 동정적 사용 승인 계획에 의해서 SB 주사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빈 노이슈타트 주립병원 및 유럽 동서의학병원은 SB 항암 신약 동정적 치료 사용 여부를 2개월 만에 검토를 끝내고 SB 항암 주사 공급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크게 주목해야 합니다. 사용 승인 이유는 제가 판단하건대 SB 항암 주사가 한국에서 9년간 3곳 병원에서 약 1,500명의 말기암 환자 치료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에서 EU 유럽연합 보건의무성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20여 가지의 암종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 논문이나 9년간에 걸친 3곳 병원 치료 자료에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 환자의 인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 기능 및 혈소판, 백혈구 등 혈액학적인 문제와 면역성 저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SB 항암 주사는 약물 내성이 거의 없어서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경다발과 대동맥 등 중요 혈관 부위에 암이 형성되었을 시 SB 항암 주사를 직접 주사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유발되는 복수 및 흉수 그리고 암성 통증 치료의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SB 주사는 한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시약처에서 신약 2호로 허가가 나왔고 상당 기간 동안 약 1,500명의 말기암 환자 치료 결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시약처의 판단처럼 임상 2상 후기가 종료되어야 제한적 시판 허가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9년간 말기암 환자들 중 SB 주사 치료로 단 한 명도 기존 항암제에서 대부분 동반되는 극심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다양한 암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건 당연히 SB 주사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들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만 된다고 판단합니다. 치료 기회가 확대되도록 함으로 인해 더 많은 치료 임상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나 말기, 특히 복수나 흉수가 차서 단 하루도 연명하기가 힘든 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특별히 SB 주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천연물 신약
SB주사는 향후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지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에 암으로 고통받는 온 인류와 우리 국민 그리고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우현 교수님은 2018년 9월 2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로젠펠드 국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한국의 천연물 항암제 SB 주사제를 전 세계 62개국 암 전문의들 앞에서 공동 저자가 이제 닥터 칼 포셀바우 박사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박우영 교수님이랑 공동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박우영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갖고 지금 오셔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우영 교수님 일어나 주시죠. 저쪽으로 와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우현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덥다 그랬는데 덥지는 않네요. 시원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풀사틸라 코리아나 천연물 항암 제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와 어떤 환자들을 통해서의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천연물 항암 신약이 한국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임상을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2018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전 세계 62개국의 미슬토라고 하는 국제 천연물 동종요법의 세계 최고의 재질과 또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파마콜로기 제약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알약으로 이야기하면 1년에 천문학적 숫자 돈을 벌어들이는 바이엘의 아스피린처럼 이 천연물 신약의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각 병원, 지방 병원에까지 다 쓰고 있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그런 미슬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겨우살이죠. 겨우살인데 그 미슬토 회사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슈투트가르트 유명한 게 자동차로서 유명하죠. 포르쉐랑 뭐가 있죠? 페라리. 여러분이 페라리나 포르쉐를 보면 슈투트가르트라고 말 그림이 써 있을 겁니다. 그 세계적인 도시 거기서 이 천연물 신약에 대한 그런 국제 항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슬토만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SB 인젝션 SB 주사제가 처음으로 그쪽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발표를 하게 돼서 제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오게 대한 상황, 요 사진이 없습니까? 바로 전에 사진, 행사 사진들 있죠. 행사 사진이 없습니까? 네. 여기에는 지금 62개국에 있는 암 전문의들, oncolog이에 있는 디렉터, 그러니까 병원장들이 수백 명이 모인 상태에서 지금 이걸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작동이 안 돼요. 영상은 네.
Thank you very much, Dr. Korea. We really had a very nice first time 2 years ago, and it's really a special day. 저건 저희 병원 마크고요. 네, 거기 스톱을 해주세요. 제가 보여줄게. 동영상에서 스톱 좀 해주면.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작동이 안 돼요. 돼요. 돼요? 너무 밝아서 그러니까 그냥. 좀 그래요. 여기 오르덴스 클리니쿰 린츠라고 하는 바름 헤리츠케 슈베스터 엘리자베틴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그 린츠라고 여기 아래에 있는 린츠는 히틀러 고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한 150km 떨어져 있는데 히틀러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자란 그런 고향인데 거기에 있는 국립병원입니다. 그 국립병원의 암센터 쪽에 이제 과정을 맡고 있는 우리 암 전문의 닥터 세 번째죠. 닥터 포스텔바워. 그 가운데에는 제 이름이 있고요. 그쪽인데 병원을 두 군데 이제 근무하고 있죠. 주 근무는 저희 쪽에 있고 국립병원에서도 같이 맡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 마크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발표하려면은 어디 소속을 분명하게 소속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봅시다. 이제 넘어갑시다. PDF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아까 조금 아까 김희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천연물 항암 약이 이제 우리 라틴어로는 이제 플사틸라 코리아나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SB 인젝션을 환자들한테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 효과나 질병 통제율과 유효율, 거기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 닥터 포스텔바워가 이제 암 전문의가 발표를 하고 원래 이제 제가 같이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왔고 그래서 요 상황인데 요것은 지금 아까 김우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제 다음으로 이제 서울대학의 유학재 교수님께서 면역적인 논문을 이번에 통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 독일 쪽의 논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논문에 면역학 전문인 이황재 교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할 거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곧 한국에 대한 요 SB 인젝션이 뭐고 거기에 대한 그 컨셉션 개념이 뭐고 이게 어디서 추출했고 어떤 과정에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그것을 간단히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처가 어떻게 됐고 백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화학적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걸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누구죠? 홍춘성 교수님께서 약학적 입장에서 요거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것을 약에 대한 그 암만 천연물이라 하더라도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 구조와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타난 효과, 그 다음에 거기에 질병에 대한 유효율, 그 다음에 질병 통제율과 유효율, 거기에 대한 것들을 논문을 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약학적 입장에서 또 그걸 세계적인 논문에 실린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김수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고 좀 이따가 이종화 교수님, 그 다음에 이학재 교수님, 홍수정 교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파트로 세 분이 나눠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한국의 그 SB 주사가 독일에도 지금 그
한미꽃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160년 전부터 동종요법으로 해가지고 각 약국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의 풀사틸라 코리아나 한국의 한미꽃이 유독 우리가 쓰고 있는데 160년 동안 왜 유독 그렇게 뭐 야단들이냐, 효과는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비교 상관관계로 해서 환자들과 임상실험을 통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효과는 상당하죠. 저희가 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물을 외국에 나가서 보신 분 계세요? 없죠? 한국 김치를 일본에 나가도 한국 김치 맛이 안 납니다. 그 씹는 맛이나 한국 깻잎도 마찬가지고 한국 배, 한국 신고배라고 하는 아주배가 유럽에 나와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그 최고의 요리사들이 와서 저는 이런 배를 처음 봤다는 거죠. 거의 대로이처럼 생겼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그렇게 맛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아주 그 지장토와 지장수라고 하는 특이한 사계절과 냇가에서 수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역을 제가 120개국을 다녀도 냇가에서 수영하고 텐트 치고 그 물을 떠다가 국 끓여 먹고 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리산 계곡 같은 데 가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 물이 연수고, 그쪽은 경수고, 그 다음에 모래고, 우리는 붉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토양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아주 지장토와 지장수로 된 영양가가 많은 그러한 사계절이 뚜렷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도는 프랑스의 포도랑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프랑스의 포도가 좋다고 해서 가서 왔더니 그래서 포도주가 최고라고 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포도는 비교할 수 없어요. 프랑스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당도 같은 거나 맛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한미꽃은, 제가 한국인에서가 아니고 일단 너희들이 한번 검사를 해봐라. 이 기전을 한번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기전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한미꽃으로 나와 있는, 풀사틸라 나와 있는 그 동종요법 거랑 우리 거랑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무려 7.4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과 물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수백 명이, 500~600명이 한국에 와서 의사들이 호텔에서 샤워를 하면 이 비누가 없이 되네. 거기 뻣뻣하죠.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미국 가면 아실 거예요. 일본까지 가면 물이 경수라 뻣뻣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는 연수라 부드러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세계적이에요.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50, 60대도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해보면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그래요. 왜 한국인들은 이 피부가 이렇게 나이가 60대가 돼도 피부가 곱냐고. 이게 뭐냐면 사계절과 토양과 물이 다 합쳐진, 거기서 나오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유전인자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풀사틸라 코리아나, 이거는 그 한미꽃은 유럽에서 이쪽 그 미슬토, 겨우살이 쪽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것은 우리 미슬토만 발표하는 세계적인 회의에 이 한국의 이 그 겨우살이,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할미꽃이 독일의 겨우살이와 같이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6개월 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자료가 돼서 통과가 돼서 지금 수백 명 앞에서 저희들이 이걸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걸 논문을 쓰셨던 교수님들이 직접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SB 인젝션에 대한 이런 논문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질병 통제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오심, 구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머리털이 다 빠져요. 그죠? 그 통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병동에 있게 되면, 김미숙 교수님께도 뭐 30년 넘게 계셨지만, 밤 11시, 12시만 되면 이 통증 호르몬이 점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병동은 지옥이에요. 저희가 방금을 하다 보면요, 살이 쭉쭉 빠집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통과 고통, 항암주사와 그 다음에 방사선 한번 쏘면요,
아니 한 번만 써도 머리털이 다 빠지죠. 통증은 토하죠. 복도에 온통 막 이 구토했던 물질들이 있죠. 밤에서 치우면 또 그렇게 되죠. 그런 데인데 거기서는 항암제를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번만 맞아도 한두 번만 맞아도 그런데 유럽인들은 몇 번 맞는 줄 아세요? 150번, 200번을 맞아요. 방사선도 막 100번에서 막. 그러면 한국인들은 못 견디네요. 거기는 잘 견뎌냅니다. 미국인들이나 유럽 사람. 김우승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예, 다 암 전문의시니까 그 정도로 이 독성인데 실수하다가 저희가 마침 이걸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옷이요. 그 자리에서 옷이 빵꾸가 나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독한지 그 다음에 그 항암제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피부에 났는데 가만히 있어. 그 다음날 저거는 상에 이번에 썰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항암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암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이.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죠. 근데 더 좋은 게 있다면 이걸 써야죠. 그죠? 부작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동정적 치료에서 유럽 EU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대한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 SB 인젝션에 대한 요것을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직접 논문에 관여된 교수님께서 요거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이게 4기 그 판크리아틱 캔서 페이션.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4기니까 4기 말기암 아까도 이왕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 4기 요 4기 스테이지 4 판크리아틱 캔서 패친 그러니까 4기 말기암 환자가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2명, 1명쯤은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머리 쪽에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논문을 쓰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유럽 무대에 수백 명 앞에 있는 그 유럽 무대에 이것을 발표하게 돼서 어저께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져서 지금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을 발표를 하고 곧바로 나온 중에 이제 그 점심시간이 됐어요. 오후에 티타임하고 하는데 누가 오냐면 다른 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쪽에서 카나다 지금 막 오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적인 1년에 몇 조 원을 벌어들이는 이 겨우살이 쪽에 미슬토의 회장이 직접 와서 우리 박 교수님 한번 오면 프로페서 박이 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의논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어저께 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가는 또 자부심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쓸 수 있으면 세계 인류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타깝게도 제가 왔더니 이건 안 된대요. 한국의 식약처에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데서 엄청나게 지금 이걸 하고 관심을 갖고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 행사를 하는데 거의 한 100억 원이 넘게 듭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통과되고 발표하고 유럽 의무성에서 그 까다로운 데가 보통 일본에 채고 나가는 중국에서 채고 나가는 게 일본 거는 30년 넘게 기다려도 통과가 아직 안 돼요. 10년 넘게 기초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런 SB 주사가 통과됐다는 것만 해도 고무적인데 이번에 이런 발표를 통해서 국제학술 아까 조만간 비디오 보셨죠? 그 뒤에는 수백 명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일반 관중객이 그냥 구경하고 쏜 게 아니고 거기는 암 전문의이고 과장이고 교수급 이상만이 돼야만 식후증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벌써 6개월 전에 다 받은 사람들만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에 녹화를 하시지만 이것이 왜 한국에서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선지자는 뭐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접은 못 해줘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전체적인 논문을 세계 무대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는데, 김우신 교수님 비롯해서 이종화 교수님, 그다음에 이양주 교수님, 홍수정 교수님, 그 외에 이 개발자인 안병준 교수님 있어요. 이걸 개발하신 분이 안병준 교수님이에요. 독일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충남대학 약대 학장님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코민 아시죠? 은행나무에서 뺀 진코민을 20년 전에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86세신데 두 번째로 개발하신 게 이겁니다. 아셨어요? 진코민 다음으로 SB365.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노하우와 기술과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이 이에서 나타난 거지, 갑자기 너 어떤 지방에서 있던 사람이 슬쩍 만들어서 나온 그런 제품이 아니고, 아까 김유신 교수님, 이왕재 교수님, 홍수정 교수님이랑 다 이종화 교수님 발표 이제 하실 거지만, 정확하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학문적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이 설명을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 이거보다 효과 전혀 없는 외국 것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은 돼. 그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외국에 35년 이상 나가 있는 제외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볼 때, 한국인으로서 볼 때 정말 이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는 꼭 요번 시정을 통해서 이것이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녹화된 것이 나가서, 우리가 유튜브로 나가서 잘 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 진실이 표명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무상으로도 치료받고 값도 싸고, 그 다음에 살아나서 가정이 파괴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녹화된 것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바라면서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임상 실험이라고 해서 동물을 통한 어떤 그 독성이라든가 또 어떤 효과, 효능에 대해서도 약간 거칩니다만, 그런 것을 무려 7년을 넘게 간암, 위암, 갑상선암, 췌장암, 대장암, 복막전이암 등 전임상을 맡아서 오랜 시간 동안 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홍순성 교수께서 올라오셔서 이 약의 그 기전, 생물학적인 기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 홍순산입니다. 소개한 것처럼 제가 그 SB 주사액 또 SB 365 가지고 임상 들어가기 전에 전임상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예, SB 주사액은 프린트가 안 되네요. 프린트가 안 되죠. SB 주사액은 주로 일단 먼저 제가 SB 주사액 가지고는 간암, 또 갑상선암, 췌장암, 복막전이암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 SB 주사액의 단일 성분인 SB 365 가지고는 간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암 쪽으로 또 유명한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그 간암, 췌장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암, 췌장암 진단 받으면 이제 나 죽었다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실제 통계로 보면 췌장암 걸렸을 때 1년 이내 사망률이 78%나 됩니다. 간암 경우는 62.8%고요. 또 5년 상대 생존율을 따지는데 그 간암, 췌장암 같은 경우는 14.7%, 7.3%로 100명 중에 7명, 요즘 뭐 2-3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5년 후에 살게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간암하면 일단 무조건 렉사바라는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유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하고 비교했을 때 넥사바를 처리해도 3개월 정도 더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암 동물 모델에서 우리 SB 주사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존의 그 간암 치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넥사바랑 비교했습니다. 비교 그림에서 보듯이 대조군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암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SB 주사를 처리했을 때 감소하고 또 넥사바를 처리해서 감소하고 그래서 SB 주사를 처리했을 때 그 간암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이 성장할수록 점점 암 덩어리가 커가면서 얘네들이 살려고 몸에 있는 혈관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얼마나 그 생성을 억제하는지가 항암제 치료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SB 주사액을 그 동물에 처리했을 때 얼마나 암 혈관이 줄어드는지를 이 마트리제를 스터디로 사용했습니다. VGF라고 해서 그 혈관을 생성시키는 인자고 거기다가 SB 주사액을 처리했을 때 혈관이 그 생성되는 것이 억제되는 것을 저희가 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암 조직을 이제 병리적으로 스테이닝한 건데요. 그 SB 주사액을 처리했을 때 여러분 그 전공자는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왼쪽은 컨트롤은 암세포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SB 주사액을 처리했을 경우에 세포가 많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넥사바 10mg/kg로 넥사바를 처리한 것 못지않게 그거보다 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 암이 대장암이나 유암이 굉장히 그 진행되면 이 복강, 이 복막에 암이 전이됩니다. 그런 모델을 저희가 동물 모델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어서 그걸 실험해 본 결과 SB 주사액을 처리할 경우에 이 복막 전이암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에 SB 주사액을 처리했을 때 여기 보면은 농도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암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에는 이 파란색 그 라인은 암세포가 암 조직이 점점 커가는 거고 이 SB 주사액을 처리했을 때 이 암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저희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의 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에서는 갑상선 암이 큰 반면 SB 주사액을 처리했을 때 이 갑상선 암이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논문을 발표했고요.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암은 지금 그 SB 주사액은 이제 추출물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저희 향후에는 SB 주사액이 이제 단일물질로 갑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SB 주사액에서 가장 그 효과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SB365라는 단일물질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스터디부터는 이 풀사티라사포닌 D라고 해서 이 단일 성분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간암에 처리해봤습니다. 간암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소라페닌 혹은 넥사바 이게 이제 간암의 치료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암에 사용되는 게 독소르뷰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는 약에 비해서 SB365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 제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허세븐이라고 또 헵지토라고 하는 이 간암세포랑 비교했을 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파란색이 SB365인데요. 이 소라페닌과 독소르비신보다 SB365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또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상세포에는 어떤지 저희가 정상 간세포에서 이 두 가지 약물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약물에 비해서 SB365가 그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이 적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암에서는 혈관이 중요하다고 했죠. 암혈관이 중요한데 이 SB365를 그 농도를 점점 늘릴수록 이 암혈관이 줄어들고 또 이 혈관 세포가 이동하면서 암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 혈관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는 것을 이 SB365가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암혈관을 생성하는 VGF를 넣었을 때 이 SB365가 우리 SB 주사액 아까 연구했던 것처럼 이 단일 물질에서도 혈관을 억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 봐도 컨트롤은 굉장히 저렇게 암이 큰데 SB365를 10mg 또 30mg/kg로 처리했을 때 이 암 조직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캔서 사이언스라는 그런 좋은 논문에 저희가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암세포입니다. 유암세포에서 그 사람의 그 암세포 종류는 MKN45, 28, AGS라는 그 유암 환자한테 유래한 그 세포에서 실험했을 때 유암에 많이 쓰는 게 이제 5FU라고
항암제가 있습니다. 5FU, 또 옥살리플라틴 그런 약물들과 비교했을 때 SB365가 같은 농도, 같은 그 용량에서 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물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암세포가 계속 증식되는 것도 역시 이 5FU 또 옥살리플라틴 이 두 약물에 비해서 S365가 점점 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과학적으로 밝혀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그 하나가 두 개로 갈 때 세포 주기라든지 셀 사이클을 하는데 이 셀 사이클에서도 SB365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세포 잠월, 세포 자살 그런 거 들어봤죠? 암세포가 자살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몰폴로지 보면은 컨트롤은 암세포고요. S365를 처리하면 이 암세포가 하나씩 터집니다. 이게 터지는 기전이 그냥 빵 터지지 않고 점점 이 자살하는 식으로 터뜨리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거는 이제 터넬이라고 염색약을 통해서도 SB365를 처리하면 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프로그램드된 자살을 갖다 유도하는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증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존의 항암제들이 독성을 많이 나타내죠. 그 이유가 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타겟에, 여러 가지 정상이든 암세포든 여러 가지 곳에 들어가는데, 요즘 새로운 개념이 이제 표적 치료입니다. 표적 치료제.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유전자 혹은 단백질이 많이 발현된 사람한테는 그 단백질에 해당되는 약물을 투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SB365가 이런 표적 치료제처럼 작용하지는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다음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표적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 매핑을 했는데요. 그 중에 C-MES이라는 암 전이에 해당되는 이 C-MES이 굉장히 그 감소되는 걸 봐서 혹시 SB365가 이 암 전이에 해당되는 C-MES를 억제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다음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화학과랑 그 도움을 받아서 과연 이 S365가 몸에 들어가서 세포에 있는 분자랑 얼마나 결합하는지 저희가 이제 모델링도 해봤고요. 그래서 또 C-MES이 발현된 여러 가지 암세포에서 봤을 때 현재 그 C-MES 이니비토로 C-MES 저해하는 화이자 빅파마 들어보셨죠? 화이자 빅파마에서 그 임상시험하고 있는 PF0234-106이라는 약물과 비교했을 때 SB365가 화이자 약물보다도 더 그 항암 효과가 더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역시 이 위암에서는 VGF가 아니라 HGF라고 해서 이 혈관 신선을 억제하는데 혈관 신선을 유발하는데 이 SB365가 위암에서의 혈관도 억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 동물 실험에서도 이 SB365가 위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론적으로는 이 동그라미가 암세포인데, 암세포에는 이제 HGF라는 이 안테나가 있는데, 이 SB365가 이 HGF에 해당되는 C-MES, 그러니까 암 전이에 해당되는 C-MES를 타겟해서 이 암세포 성장과 혈관 신선을 억제한다. 또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그냥 죽이면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암세포가 에이포토시스, 즉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 해서 세계적으로 권위인 카시노제네시스라는 논문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이 비슷한 연구를 저희가 대장암 모델에서도 이 5F라는 현재 쓰고 있는 약물과 비교했을 때 S365가 더 좋았고요. 췌장암에서도 저희가 S365가 항암 효과가 있음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SB 주사액은 간암, 췌장암, 갑상선암, 또 복막전이암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얘네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은 세포가 자살하게, 세포 사멸하는 그런 기전으로 한다. 또 혈관 신선을 억제한다는 기전으로 제가 설명했고요. 또 단일 물질인 SB365는 간암, 위암, 또 췌장암, 대장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기존에 이미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과 비교했을 때 절대 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또 기전적으로는 암 전이를 나타내는 C-MES과 결합해서 암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순성 교수님께만 말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천연물 신약, 특히 항암제 쪽으로 연구하신 분이 우리 홍순성 교수님이 거의 사실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걸어오셨고, 또 특히 SB 주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논문, 저희 SB 주사에 대한 국제 논문 6개를 SCI를 발표하셨고,
얼마 전에 국무총리상도 또 천연물 신약에 연관돼서 또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저런 그 의학자들이 계심으로써 그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이 확보돼야만이 신약으로 가는 지름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홍순성 교수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양재 교수님께서 면역학 전문가이신데 또 기초의학과학자이시기도 하시고 SB 주사와 단일 물질인 SB36으로 그 뇌암세포종, 그 교무세포종이라는 뇌암 임상을 전체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뇌에 직접 암에다 주사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서울대학 의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분께서 요새 저희가 이제 8월에 미국 그 암 저널에 이종환 교수님, 김은신 교수님, 그 다음에 박우영 교수님, 이광재 교수님 네 분이 힘을 합쳐서 면역에 관련된 논문을 내셨습니다. 그 대한면역학회 회장이셨고 또 해부학회 전 회장이셨던 이광재 교수님을 모셔서 이번에 미국 암학회도 발표한 그 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의대 이광재 교수입니다.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그 SB와 인연을 갖고 평생을 제가 항암제 개발과 암세포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가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 항암제 때문에 뭐 러시아도 갔다 오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달 동안에 정말 안 간 데 없이 다녀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데서는 그냥 뭐 새로운 물질 찾아가지고 시작 개발하려고 그냥 국경 없이 막 불러서 의견을 듣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개발을 국가에서 돈 한 푼도 안 줬는데 아니 프라이빗 그 섹션에서 낸 연구를 가지고 엄청난 걸 개발을 해놨는데 허가 취소를 하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식약처 그 식약처 직원 봉급 주려고 있는 그 직원 봉급 받으려고 있는 그런 그 공기관입니까? 제가 사실은 그 한 달 전인가요? 그 마지막으로 식약처에 방문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희망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바로 지난주 초에 그 제가 또 따로 하고 있는 그 항암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동경대학을 나오신 그 아주 은퇴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저와 같은 이제 이런 그 개발하시는 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제 다국적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걸 하시는 분이 이미 그분은 동경에서 회사를 다국적인 회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 듣다 너무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는 안 간다는 거야. 중국, 뭐 베트남 다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에는 안 간대요. 너무 까다롭다는 거야. 그래서 가봤자 안 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이마희 교수가 나한테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제가. 난 너무 잘한다. 나는 제가 뭐 거기가 돼서 어떻게 제가 무역 설명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말 걱정입니다. 머리 좋고 뛰어난 분들 많은데 식약처에서 그걸 죽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제가 그 현장에서 그냥 정말 대학 교수의 면모와 제시를 다 버리고 흥분을 하고 그냥 막 제가 난리 쳤는데 저도 가서 뭐 소용없습니다. 그냥 보란듯이 행정처분을 딱 하더라고요. 도대체 자기들이 요구한 요만큼만 보고 그거를 감싸는 훨씬 많은 결과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다 해놨는데 그걸 봐야지요. 그걸 봐야지. 자기들이 요구한 그 조그만 그거 안 했다고 그거 다음에 해야 될 걸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주고 충분히 정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답답해서 저절로 흥분이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오고 말았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뭐 한 부분입니다만은 뭐 이미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나름대로 제가 맡은 분야 전문가, 저는 면역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항암제는 큰 문제가 뭐냐면 정상세포를 죽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상세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들을 죽이기 때문에 치료받다 죽습니다.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를 죽이는데 중요한 정상세포가 죽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암 때문에 죽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폐렴과 같은 그런 디펜스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날 기존의 정말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데 쓰고 있는 모든 항암제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SB는 저는 솔직히 면역학자로서 SB가 무슨 면역 증강제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전문가로서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면역 계통을 지키거나 최소한 또 서프레션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약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일 정도. 여러분 제가 발표드리는 이 내용은 일단은 그 내용으로 보면 아주 원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환자들을 가지고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왜? 할 수가 없는 실험이에요. 할 수가 없는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 가지고 실험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실험은 사람을 가지고 좀 하기 어려운 실험을 했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올려야 돼? 예, 이거는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그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뭐, 불이 들어오지라고. 여러분들 앞에 왼쪽에 SB 트리티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제 보면 여기 보면은, 이건 좀 짚어주면서 하면 좋은데, 췌장암 SB 치료한 거 12명, 그냥 기존의 항암 치료한 건 10명, 폐암 1명,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총 24명의 말기 암 환자를 SB 치료한 그룹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항암 치료를 한 그룹하고, 특히 면역계의 면역세포들을 비교한 겁니다.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SB, 비슷한 암에 걸린 환자, 췌장암, 폐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난소암 등 이런 암에 걸린 분들을 SB 치료한 거하고 기존의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선 보면요, 여러분들 이쪽 이 가운데 선 이전이 아무튼 치료하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화이트 블라드 셀, 즉 백혈구하고 그 다음에 림프구, 백혈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림프구예요. 면역 담당하는 세포인데 그 세포의 숫자를 비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란 색깔이 백혈구고 검정 동그라미가 림프구인데 치료 전이나 후나 전반적으로 SB를 치료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개, 그러니까 P1세제곱 밀리 속에 들어있는 이 세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개, 2000개, 3000개인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크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숫자가. 다른 항암제를 쓰면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숫자가 여러분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 동그라미들 펴놓은 그 레벨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보겠는데, 예, 다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림프구 중에 CD4T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인데, 그
면역계 그 T 림프구 CD4 포지티브 T 림프구를 조사한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실선하고 그러니까 점선하고 이 컨티뉴어스 라인으로 되어 있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점점 찍힌 실선은 이 치료 전에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를 쓰는 암 환자들이에요. 그랬다가 이 선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은 그 실선 레벨이 뚝 떨어져 있죠. 그렇죠? 점선 레벨이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인 항암제를 쓰면은 이 CD4 T 림프구 굉장히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 림프 숫자가 평균적으로 저렇게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정선 이 계속되어진 선으로 되는 거는 오히려 그 숫자가 약간 오히려 올라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선이. 평균적으로 오히려 그 CD4 T 림프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정말 기현상이에요. 항암제를 지금 쓴 사람들은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게 정상인데 SB 항암제를 친 경우에는 오히려 세포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암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거는 바로 이 CD8 셀, 저걸 우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T 림프구, 정말 중요한,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점선으로 된 거는 치료 전에는 20근처 거기쯤 있다가 치료 후에는 거의 0 바닥으로 기고 있어요. 이게 일반 항암제를 썼을 때 저는 일반 항암제를 쓰면은 암세포를 죽여야 될 우리 몸이 직접 암세포를 죽여야 될 CD8 T 림프구, 즉 세포 독성 T 림프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암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고 나서면 그냥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빨리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SB 주사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20에서 30 사이 그 사이로 올라갑니다. 숫자가 올라가 오히려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 즉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T 림프 숫자가 늘어나서 전쟁태세에 전력이 보강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치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바로 NK셀이라는 거예요.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건데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세포 독성 T 림프구하고 NK 이 두 개가 바로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건강하게 지금 앉아 계신데 사실 여러분들 몸속에서 계속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거하고 이 NK 세포라는 이 두 놈이 새로 만들어진 암세포를 계속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상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균형이 깨지는 순간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저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암 치료를 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NK 기능이 떨어졌거나 또는 세포 독성 T 림프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막 자라는데도 그거를 제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폐에서 나타나면 폐암으로 이만한 덩어리가 생기는 뇌에서 생기면 뇌암으로 이만한 게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게 커지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감염이 이미 사실은 늦은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알죠? 암 치료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기 발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기 발견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NK 세포하고 세포 독성 T 림프가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아계신 거예요. 기능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 두 세포가 여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기존의 항암 치료제는 저 실선으로 된, 점선으로 된 저게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냥 죽습니다. 저 NK 세포는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도 또한 죽이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에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그런데 SB 항암제를 받으면 NK 세포의 기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
선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까만 선 보시죠? 그 오히려 약간 올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런 항암제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김희실 박사님이나 우리 박우현 박사, 우리 홍수정 교수는 또 가지고 여러분들 이 SB는 정말 많은 종양내과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이게 그냥 뭐 이유도 모르고 왜 치료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수정 교수가 바탕부터 그 암세포 줄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도 동물에다 암을 주사해가지고 암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SB 주사하면 부러뜨려지 그것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임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저런 항암제 하나 조 단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조가 들어가도 실패라는 그런 적이 많은데 이걸 국가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살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자기 직무에만 충실한다라는 정말 차원 낮은 그런 행정을 하는 우리 식약처 진짜 걱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 이거 지금 다 제가 결론을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우리 SB 항암제는 여러분 이건 실험을 소위 말해서 사이언스라고 실험이라고 그래요.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데이터까지 제시해 주고 그냥 우리가 면역기는 그냥 올려 이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환자들 정말 그분 죄송한 환자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SB 항암제가 또한 기존의 항암제가 갖는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없는 정말 꿈과 같은 그런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러한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자리를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휴식 겸해서 중견 첼리스트 민영애 씨의 이제 선곡과 추가열 씨의 후곡이 있는데 네 곡이 연속되고 여러분들 카메라 뭐 켜놓고 잠깐 물 드실 분 드시고요. 한 15분 정도 있다 다시 한번 2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영애 씨 올라오시죠. 민영애 씨는 뭐 복면 과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중견 첼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의 홍보이사로서 굉장히 바쁜 여정에도 불구하고 꼭 행사 때마다 와서 꼭 해주십니다. 자, 민영애 씨의 첼로 연주를 듣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